1926년 일본 도쿄 스기나미구 한 영성가가 자신의 마지막 숨을 쉬기 직전 아주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이제 나를 따르던 이들은 이 말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떨군 그는 60년의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의 제자인 하야시와 요시다에 의해 회고록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스이 미카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키라는 영적 치유법을 세운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미래 예언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본의 국운, 한국의 변화, 그리고 전 인류의 방향을 암시한 그 말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과 믿기 힘들 정도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100년의 시간을 건너 바로 오늘 2025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2025년, 이미 많은 이들이 올해가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세계 정세의 흔들림, 전통의 붕괴,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또한 지금 가장 미묘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스이 미카오의 마지막 예언이 가진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임종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잘 들어. 오래가지 않아 일본은 주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야. 비가 아닌 물이, 그냥 불이 아니라 하늘을 찢는 불이 올 거야. 처음엔 흔들릴 뿐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잠기고 무너지고 사라져. 시간이 100년쯤 흐른 뒤 일본은 유례없는 큰 자연의 시험에 휘말릴 거다. 어떤 도시는 다시는 이름을 못 듣게 될 수도 있어. 후손들은 이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물과 불에 대비해야 해.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그 기능을 잃을 수 있어.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영광을 맡게 되는 나라를 봤는데 그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더라. 기록을 남긴 이는 하야시와 요시다. 두 사람으로 이들은 전통 레이키의 사범이었고 각각 독립적으로 우스이의 유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바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우스이는 평생을 수행과 치유에 바쳤지만 종교인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 그가 유독 100년 뒤를 말한 것, 그리고 거기에 한국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그가 본 한국의 미래,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말이지.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지지. 우리의 지배 아래 있고 말이야. 근데 말이다. 이상하게 내가 본 미래 속에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따라 하더라. 노래, 입는 옷, 말투까지. 큰 나라들 사람들이 그 작은 나라의 춤을 따라 하고 있었어. 나도 좀 놀랐지. 저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지구 전체에서 중심이 될 수 있나 싶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니었어. 어느 순간 아주 이상한 기운이 그 나라를 감쌌어. 누군가였어. 그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부터야.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아주 길게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느낌이 안 좋았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무언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 문제는 그가 누구인지는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잘 모른다는 거야. 겉으론 아주 괜찮아 보이더라고.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가 본 바로는 그 사람 곁에 너무 오래 머물면 그 나라는 기운을 잃을 거야. 문화도 멈추고 기세도 꺾이고 그때부터 100년이 흔들릴 수 있어. 이 말은 일본이 물과 불의 고통을 겪는 사이 한국은 정반대의 시련을 겪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겉으로는 성장하지만 안에서 조용히 무너질 수 있는 위험. 바로 그것이 우스이가 경고한 두 번째 길입니다. 2025년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음식, 패션, 어느 하나 뒤처지는 분야가 없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삶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스이가 봤던 그 이상한 기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무 높은 고점을 찍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림자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상한 힘이 있어. 끼라고 하지. 그건 그냥 재주나 재능이 아니야. 어떤 기운 같은 거야. 잘만 하면 그 기운이 나라 전체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국민이 그걸 알아차려야 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같이 느끼게 될 거야. 아, 뭔가 이상하다고. 그때 움직이면 돼. 너무 늦지만 않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 혼이, 그 끼가, 그 기운이 한국 사람들 안엔 분명히 살아있어. 이것이 우스이 미카오가 남긴 한국과 일본의 미래 예언 중 일부입니다. 2025년 그가 본 미래는 지금 하나하나씩 맞아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은 실제로 기후재해와 집안 이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한국은 외적으로는 빛나지만 내부적으로 피로감과 긴장감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그 인물이 이미 등장한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스이 미카오가 예언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자연의 파괴, 그리고 그 시점에 일본이 맞이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불을 받고 물을 느꼈으며 고요한 절망을 예고했습니다. 2025년, 과연 그가 남긴 말은 단지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일까요? 그가 본 건 땅이 울리고 도시가 잠기며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영성가 우스이 미카오는 자신이 죽기 직전 후손들에게 단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물과 불을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1926년 3월 9일 우스이 미카오는 일본 후쿠야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며칠 전 그는 도쿄 근교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조용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수행 중 마지막으로 본 것들, 다시 말해 다가올 시대의 흐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그는 그걸 깨달음 이후 느껴진 진동이라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흔들려 왔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근데 그때 느껴진 건 다르더라.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번 크게 내려앉는 거였어. 마치 땅이 스스로 숨을 멈추는 것 같았거든. 나는 봤어. 땅이 갈라지고 물이 그 틈을 메우는 걸. 바다가 아니라 땅 속에서 물이 올라왔어. 무섭더라. 그리고 그 다음엔 하늘이 울더라고. 소리가 아니라 빛이었어. 푸른 번개, 붉은 불길, 이상한 기운이 하늘에서 땅으로 곧장 떨어졌어.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그걸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 도시는 조용해졌고 이름 없는 지역부터 점점 사라졌어. 사람들은 다급해졌지. 근데 이상하게 누구도 정확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지 못했어. 이 기록은 하야시 주지로 사범이 남긴 필사본 속에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징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지금 2025년의 일본 상황과 대조해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는 오르고 기후는 불안정하며 지반은 느리지만 분명히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난카이 대지진이 곧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스이는 바로 이 점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지도 같은 걸 봤어. 어떤 지역은 아주 검게 변해 있었고 어떤 지역은 아예 사라졌더라. 특히 남쪽, 일본의 남쪽에 있던 지역이 거의 기운을 잃은 듯 보였어. 사람들이 그걸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거기 살던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무심했어. 설마 하는 표정들이더라고. 그 표정이 오히려 무섭더라. 나는 경고하고 싶었어. 그는 또한 국가적인 침묵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운 건 소리 없는 위기를 모른다는 거야. 물이 천천히 차오를 땐 다들 그냥 걷지. 근데 그게 무릎까지 올라오면 움직이질 못해. 내가 본 미래는 그런 거였어. 조용히 올라오는 재난. 근데 문제는 그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 나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도자들도 모른 척하고 국민들만 조용히 불안해하면서도 말은 못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국운이란 건 별게 아니야. 나라의 기운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사람들의 말, 숨, 생각, 몸짓에서 올라오는 거야. 근데 내가 본 일본은 그 기운이 점점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었어. 사람들이 지쳤지. 웃지 않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 그게 국운이 꺾인다는 증거야. 그는 사람들의 침묵과 무기력을 가장 두려운 징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일본 사회의 현실과도 깊게 맞물립니다. 우울감, 단절감, 그리고 집단적인 침묵은 어느새 이 사회의 공기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을 맞이한 지금 우스이 미카오가 경고한 시점은 지금이 아니냐고 저절로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그가 예언한 한국의 정점과 그림자에 대해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올라간다. 근데 꼭대기에 다다른 순간 그늘이 움직인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붙잡는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근대의 막바지 혼란 속에 있었고 일본 제국의 강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미래에는 지금의 세계 흐름과는 전혀 다른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스이는 왜 한국을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도 구체적으로 100년 뒤의 한국 상황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죽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나라야. 작고 자기 목소리도 없지. 근데 내가 본 미래 속 한국은 전혀 달랐어. 사람들이 그 나라 노래를 듣고 따라하고 그 나라 옷을 입고 그 나라 말을 배워. 믿기 힘들 정도였지. 심지어 이름 모를 나라의 아이돌이 전 세계에서 환영받더라고. 난 그게 너무 이상했어.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그렇게까지 커질 수 있지? 나도 궁금했지. 이 대목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흐름과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우스이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한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쓴다는 예언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이 찬란한 문화적 고점이 단단한 기반 위에 서지 않았다면 반전의 순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반전의 핵심에는 한 사람이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가지는 않더라. 내가 본 장면 중 가장 이상했던 건 그 나라가 더 이상 웃지 않는 순간이었어. 전 세계가 그 나라 문화를 말하는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피곤해 보여. 활기가 줄어들고 말이 없어지고 뭔가 멈춘 것처럼. 그 중심엔 어떤 사람이 있었어. 얼굴은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특이한 게 아무도 그 사람을 대놓고 나쁘게 말하진 못해. 다들 잘한다, 똑똑하다, 믿을 만하다고 해.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 이상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지. 우스이는 그 인물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조용한 위협, 겉은 정상이지만 안은 말라있는 자,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더라.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들 그냥 넘기더라고. 근데 느껴졌어. 그 사람이 오래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나라는 점점 기운을 잃게 돼.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부터 꺼져가. 문화도 멈추고 창의도 말라가고 기운이 돌지 않아. 문제는 그가 처음에는 절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 대목은 지금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피로감,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묘하게 겹쳐집니다. 우스이가 말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문화인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둘 모두를 연결하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스이는 이어서 한국 국민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듯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해. 예민하고 눈치가 빠르고 감도 좋지. 그게 이 나라의 기운이야. 재주가 아니라 혼이지. 근데 그런 혼이 어느 순간부터는 멈추더라고. 이유는 몰라. 근데 그 혼이 움직이질 않더라. 그 사람 때문인지 너무 오래 무언가를 참았던 건지. 아무튼 조용했어. 그런데 다행히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시 말하더라. 이상하지 않냐고.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어.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지더라. 나중엔 나라 전체가 그 말을 따라하더라고. 이건 아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다시 움직였어. 그가 말하는 이 장면은 일종의 집단 각성 또는 국민적 인식의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흐름을 통해 한국이 다시 국운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과 끼는 단순한 문화적 역량이 아니라 집단적인 직감과 판단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우스이 미카오는 이것을 정확히 지적하며 경고합니다. 고점은 짧고 하강은 길다. 그걸 막으려면 사람들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해. 느끼는 순간 움직여야 해. 장소는 중요치 않아. 다만 느끼는 자들이 먼저 움직일 때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게 한국의 힘이 될 거야. 우스이 미카오의 이 말은 2025년 한국이 맞이한 문화적 정점과 동시에 펼쳐진 정신적 갈림길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는 한국이 멈출 수도 있지만 다시 달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진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훗날 이 한국의 기운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린 나중에 그들에게 빚지게 될 거야. 일본이 힘들어질 때 누가 우리를 돕느냐? 나는 봤어. 그들이 손을 내밀더라고. 이유는 없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주더라.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말 한마디가 기억나. 우린 언젠가 이 말을 들을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이 대목은 예언의 흐름 속에서도 매우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우스이는 단순히 한국의 위기와 기회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적 연결을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경고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남겼습니다. 우스이 미카오가 경고한 그림자의 실체와 국민이 어떻게 그 흐름을 바꾸는지에 대한 예언. 한국은 정말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똑똑해 보여.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신뢰라고 생각해. 실수도 잘 안 해. 굉장히 조심스럽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잘 알고 대중의 흐름을 잘 읽어. 처음에는 믿어. 저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 주변이 조용해져. 논쟁이 줄고 창의가 멈추고 웃음이 사라져. 그걸 눈치채는 사람은 별로 없어. 우스이는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자리가 무거워지고 나라가 무거워지고 국민들이 점점 눈을 감아. 원래 활기찬 나라였잖아. 시끄럽고 다들 자기 말이 있고 토론도 많고 웃고 울고 왁자지껄한 그 분위기. 근데 그게 싹 사라지더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오래 편하게 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가 말한 이 흐름은 사회적 침묵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견이 줄어들고 균형이 무너지고 조용한 체념이 일상이 됩니다. 바로 그때 구구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저 사람 정도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나는 봤어. 사람들이 너무 늦게 눈치채는 걸. 그 사람이 쌓아놓은 건 벽이 아니라 안개야. 안개는 못 느껴. 그런데 방향을 잃게 하지. 사람들이 다들 걷고 있는데 어딘가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 뒤늦게 우리가 왜 이쪽으로 온 거지? 라고 하게 되더라. 그는 한 사람의 등장이 전체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각성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가장 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어. 아주 작은 말,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이 시작이었지. 누군가가 그냥 지나가다 말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따라하더라고. 그렇게 1명, 2명, 3명. 나중엔 그 말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기 시작해. 그 전엔 고개만 숙이고 걷고 있었거든. 근데 그 순간부터 달라지더라. 눈을 맞추고 말이 생기고 질문이 터지기 시작했어. 왜 이래야 하지? 그 질문이 움직임을 만들었어. 이 예언은 국민이 자기 질문을 회복하는 순간 사회가 다시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25년 지금 한국 사회는 고요한 긴장 속에 있습니다. 표현은 줄었습니다. 의견은 있지만 말은 멈춰 있습니다. 우스이는 그 흐름을 이미 100년 전에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강조합니다. 한국은 원래 그렇게 조용한 나라가 아니라니깐. 말이 많고 감정이 풍부하고 질문을 잘하던 민족이야. 그게 혼이야. 근데 그 혼이 멈추면 나라가 막혀. 아무리 경제가 올라가고 문화가 퍼져도 혼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 멈춰. 그걸 다시 깨우는 건 국민들밖에 못해.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어. 그는 혼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 혼은 단순한 정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예민함, 감각, 질문 능력,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 혼이 살아있는 한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오래 머무를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아주 강한 기운을 가졌어. 그걸 잃으면 안 돼. 그 기운이 움직일 때 전 세계가 따라오게 돼 있어. 내가 본 미래 속에서도 그랬어. 한국이 깨어나는 순간 다른 나라들이 고개를 돌리더라. 이유는 몰라. 그냥 느끼는 거야. 그게 이 나라의 힘이야. 이 말은 한국의 국운이 단순한 성장 수치나 외교 성과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감각이 살아있을 때 문화도 정치도 사회도 다시 움직입니다. 그것이 우스이가 본 회복의 징조였습니다. 2025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그 방향을 선택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오래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의 혼으로 다시 빛을 끌어올릴 것이냐. 그 선택은 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이 대목은 2025년 이후 한국의 문화 리더십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앞서 우스이가 경고한 악인의 등장은 국민의 혼을 마르게 했지만 이제는 그 혼이 다시 움직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표현을 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 사람들이 말하고, 노래하고, 질문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한번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지. 그게 이 나라의 특징이야. 감정이 시작되면 강해지고 표현이 터지면 세계가 따라온다. 우스이는 이 흐름을 세계적 확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한국이 결국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한동안은 일본이 중심이 될 수 있어. 기술이나 체계 면에선.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더라. 한국 문화는 사람을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울림이 있어. 미래에는 그게 국경을 넘더라고. 그게 결국 국운이더라. 문화는 감정을 통해 퍼지는 법이니까. 이 대목은 2025년 이후 다시 한번 한국이 문화를 통해 세계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따라 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남깁니다. 이 혼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더라.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올라갔다고 방심하면 또 내려가. 중요한 건 잊지 않는 거야. 우리가 뭘 보고 느꼈고 뭘 깨달았는지를 계속 말로 남겨야 해.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야 하고. 그렇게 해야 이 힘이 오래가. 국민의 감각이 살아있고 표현이 멈추지 않고 질문이 끊기지 않을 때의 나라는 국운의 파도를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물과 불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더더욱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해. 그들은 혼이 살아있는 민족이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거야.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야. 준비해야 하는 일이야. 이것이 우스이가 본 한국의 부활, 그리고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미래입니다. 국운은 때로 맞물려 흘러가고 때로 부딪혀서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우스이 미카오는 그 흐름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두 나라는 다시 만날 거야. 멀어질 사이고 상처도 많겠지. 근데 이상하게 위기가 닥치면 서로를 떠올리더라고. 나는 봤어. 일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때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할 거야. 우린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너무 오래 안정을 당연하게 여겼고 시스템에 기대다 보니 감이 죽었지. 그래서 기후가 움직일 때도 땅이 숨을 멈출 때도 그냥 지나쳤어. 결국 우리가 먼저 무너지겠지. 근데 무너질 때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해. 나는 한국을 봤어. 분명 상처가 있을 거야. 그런데 고맙게도 여전히 따뜻해 보이더라. 미래에는 우리가 배우는 쪽이 될 거야. 예전엔 우리가 가르쳤지. 근데 이젠 아니야.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더 많더라.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문화를. 그들은 그런 걸 잘 다뤄. 특히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더라고. 우리는 언젠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될 거야.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서. 그는 두 나라의 관계를 정치나 역사 수준이 아닌 생존과 인간의 흐름 수준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는 손을 잡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감각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어. 두 나라 모두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 혼이 죽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국민의 감이 사라지지 않으면 다시 갈 수 있어. 어느 쪽이든 그걸 붙잡는 쪽이 미래를 이끌 거야.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요한 건 누가 깨어있는가야. 국운이란 것은 땅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감각, 혼, 그리고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스이 미카오의 6가지 핵심 예언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일본은 100년 뒤 물과 불로 인해 국토의 절반 이상이 위기에 빠질 것이다. 2. 그 시기
한국은 세계적으로 문화 중심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3. 하지만 문화의 고점 뒤에 조용한 악인이 등장하게 된다. 4. 그 사람은 한국의 국운을 서서히 꺾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그러나 국민의 혼이 깨어나고 감각이 회복되면 문화 최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6. 이후 한국과 일본은 다시 손을 잡게 되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 이 예언은 단순히 적중했다, 틀렸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제도나 시스템보다 사람의 반응 속도와 민감함이 국운을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우리는 이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처럼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다가오는 재편의 흐름 속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앞으로 100년을 이끌 중요한 화두입니다. 1926년 일본 영성가 우스이 미카오가 남긴 이 마지막 예언. 그는 2025년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국운을 정확히 짚어냈고 국민이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